해리스가 이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어떤 정책, 그 구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재생 쪽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쪽이 이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뒤처지면서 트럼프에 대한 피해주로서 우리가 신재생 쪽이 많이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제 빠지면서 해리스가 올라왔죠.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지금도 이제 이건 좀 봐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대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앞설지는 봐야겠지만 해리스가 조금씩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도 보시면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도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드 쪽과 이제 신재생 쪽을 엮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을 했었던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풍력에 대한 신규 설치가 역대 최대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에 대해서 살짝은 이제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을 했었던 2020년도에 미국 풍력이 신규 설치량이 역대 최대였다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풍력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도 이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해리스가 당선이 되건 이 풍력 쪽에 대한 자금의 유입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붙고 시장에서 부각이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드라든지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나 풍력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느냐 많으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 7월 7월 중순 7월 말쯤에 의료 AI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의료 AI 쪽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의료 AI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물론 뷰노라는 기업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뷰노라는 기업을 당시에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점대에서 오랜만에 거래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바라보겠지만 매매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나 업종들은 매매를 당장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체크는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고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좋은 내용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이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해리스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장의 선택이 저점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도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라고 좀 체크를 해본다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오랜만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지난주와 오늘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기관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AI라는 트렌드가 강하게 붙으면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도 올랐고요. 그와 관련돼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 수주를 하면서 잠깐 이제 피크를 찍고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한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온 적이 없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했고 그리고 그 주체가 외국인이랑 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주체들이기 때문에 전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 그 실적이 하나의 그 강력한 모멘텀이 됐잖아요. 다른 그렇죠.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 네, 일단 2분기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이제 강세가 나왔 그 2분기 실적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쪽에서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뭐 매출 기준으로 9,49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9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못 나왔어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손실로 나왔죠. 1,078억 정도 손실이 나왔는데 3분기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한 규제가 이번 9월달, 10월달쯤에는 법으로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것이 한화솔루션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 두 개로 크게는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방막 태양광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질 실리콘 모듈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리콘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모듈 쪽에서 가격이 비싼 그러니까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채산성이 좋지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한화솔루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때, 3분기 때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재정비를 하는 기간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2분기에서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OCI 홀딩스가 좀 더 잘 나왔지만 3분기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화솔루션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CS윈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보면 지금 풍력 관련주가 먼저 변동성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성장률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이제 한화솔루션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라든지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솔루션 정도를 대표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게 하나솔루션이란 기업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손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은 차트상 놓고 봤을 때 지금 8월 5일 날 나왔었던 저점이 22,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점대에서 최근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기에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너무 고점,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처럼 이제 방송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도 이거 주가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림만 나와도 매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셔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절가는 굉장히 짧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좀 내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목표가는 길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손절은 10%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목표 주가는 30%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이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좋았었던 흐름들, 오늘도 제가 상반기 때 좋았었던 종목군들 몇 개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삼양식품 정말 수출입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요. 수출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삐끗하게 되면 주가가 쭉쭉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고 밀리면 많이 밀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오늘 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 화장품 관련주죠.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삐끗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낙폭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냐면 1분기 때, 2분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더 가면 좋습니다. 더 가면 좋고 반등이 나오면 저는 좋겠는데, 여기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냐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근데 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서 이제 막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풍력, 태양광,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저는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도 체크가 필요하지만 이 기업들은 3분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4분기나 2025년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대선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 전에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풍력 쪽이나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좀
그 북미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가스공사도 오늘 좀 올랐고 하여튼 이 좀 실적 관련해서도 좋은 또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 가스 쪽으로 좀 우주 얘기가 모이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배경이. 예, 일단 뭐 가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도 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스라든지 에너지원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시장에서 잠깐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제 AI 쪽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가와는 별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4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4월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ETF라든지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40% 정도 밀려 있었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서 관심이 없었던 섹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5월 달부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쨌든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한국가스공사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2분기가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미수금에 대해서 좀 환수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때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뭐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0.39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나라에서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나라에서 지금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밸류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전 주가적인 흐름이 추가적인 우상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재미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인식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2조가 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2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조다? 정말 저렴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내가 순전히 테마만 보고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씩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매수했다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수급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들, 뭐 3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도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메이저 주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뭐 그 가스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일단 전 테마성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피팅 밸브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어요. 뭐 동성와인텍 같은 기업들, LNG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화엔진도 말씀드렸었고요. 한화엔진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화엔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태건 같은 이런 피팅 밸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동을 지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테마가 좀 나는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 피팅 밸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방 산업인 조선업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 피팅 밸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같이 엮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을 제가 쭉쭉쭉 보여드렸는데, 성광밴드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죠. 코스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에 정말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난 주말, 지지난주 목요일에 가격대를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 지난주 월요일에 가격대로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성광밴드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태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많이 하락한 종목이 가장 빠르게 반등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건 좋은 건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안 좋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거죠. 요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 밸류,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관심을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면서 대왕고래 테마로 우리가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성광밴드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팅 밸브 쪽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피팅 밸브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마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뭐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뭐 조선주들 실적 잘 나오죠.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나라 증시 너무 많이 밀려서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는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을 좀 현금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SK하이닉스 말씀드렸던 게 18만 원, 19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전 여기서부터는 살짝 좀 버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반도체를 전부 다 매도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현금을 조금만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 때 내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좀 맞는 말인 것 같네 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하반기 때는 성장주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작은 비중으로 편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